차크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요? 치유가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치유가 외부의 어떤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치유를 해준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의 이제 이해는 그렇진 않아요. 에너지는 고준위가 있고 저준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바다가 우주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바다 속에 들어있는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미역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규소라든지 딱딱한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많이 긁어 모으면 그 친구는 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라든지 조금 더 연질, 부드러운 것들을 많이 긁어 모아서 몸을 만들면 문어가 되는 거예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로 있으면서 부드러운 어떤 그 원료들을 모으면 미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는 바다가 아니야, 나는 바다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어하고 조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로 내가 잘났는 네가 잘났네 싸워요. 그 다음에 문어하고 조개는 느리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붙박이로 있는 미역을 보면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열등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 문어도 바다고 조개도 바다고 미역도 바다니까 너희들 셋이서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 그들이 죽으면 흩어지면 어디로 가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한 번도 조개의 상태이거나 문어의 상태이거나 미역의 상태이거나가 아니고 모든 상태였는데 거기서 특정 성분이 모여서 특정화되면 조개가 되기도 하고 문어가 되기도 하고 미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깨달음이나 치유라는 건 뭐냐면 고준위 문제, 저준위 문제에서는 바다는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에너지의 고준위인 거예요. 근데 미역이나 문어나 조개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저준인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고준위에서 저준위로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병은 왜 나냐면 여기서 무한대로 들어온 에너지를 내가 밸브를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아집이 나 잘났어, 난 누가 미워하는 순간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에너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개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있고 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몸의 안에 있는 그 탁한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 똥 싸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 분노, 미움이 생기면 에너지가 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개 안에, 그다음에 문어 안에, 미역 안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준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준위인 거예요. 그럼 밸브를 열면 어떻게 돼요? 고준위에서 저준위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개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에너지, 문어에 들어있던, 미역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에너지, 쉽게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에너지는 고준위니까 어디로 이동해요? 바다인 저준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탁한 에너지는. 그럼 그 넓은 바다가 이걸 다 희석을 해서 맑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바다의 맑은 에너지는 고준위인데 조개 안에 들어있는 문어, 미역 안에 들어있는 맑은 에너지는 저준위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한대로 밸브가 열렸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이게 힐링인 거예요. 힐링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밸브를 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힐링은 자연 치유이지, 쉽게 말하면 현재하는 우주의 보편적인 에너지가 힐링의 소스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밸브를 열기만 하면 힐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랑 분리돼 있어. 나는 너랑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오라라고 벽을 치고 밸브를 잠궈버린 거예요. 그럼 문어, 조개, 미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간도 부정적인 에너지는 인간 안에 고준위로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주의 고준위잖아요. 밸브를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인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관념을 써주는 거예요. 아, 여기 아주 유명한 힐러가 있어. 이 사람이 너를 치유해 줄 거야.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힐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거예요. 힐러라고 하는 전문가가 나를 치유해주면 나는 낫겠지라는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건데, 플라시보 효과의 핵심은 신념 체계를 스스로 바꾸는 거거든. 자기 잠재의식이 내가 전문 힐러한테 치유를 받으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잠재의식이 발동되면 나아버리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내 내면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내 관념을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밸브를 꽉 잠그고 있다가 힐러가 열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내가 열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주의 편재한 에너지는 고준위의 맑은 에너지가 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면 고준위이든 탁한 에너지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해는 힐링을 받아서 힐러한테 내가 치유를 받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힐러가 하는 역할은 이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믿게 만들어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스스로 바꾸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치유는 그거예요. 힐링은 그거예요. 그럼 또 일상 나가가지고 아집을 부리고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 또 아파지겠네. 밸브가 잠겨져가지고. 그럼 힐러한테 힐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념 체계를 선택하는 순간은 아집이나 미움으로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밸브가 열리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나 아픈데 옆집 친구나 아니면 뭐 옆집 사람이 너 무슨 병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안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치유해줄 거면 안 믿잖아요. 전문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대학병원에 유명한 어떤 전공의가 있는데 그분이 치유를 잘한대 하면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자마자 의사를 봐서 뭐 얘기만 들어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의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신념 체계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권위를 이용을 해서 나의 신념 체계를 바꿔서 잠재의식 스스로가 자신을 치유하게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라시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힐러들이 착각을 해서 내가 너를 치유해줬어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힐러가 어디서 에너지를 받겠어요? 힐러도 우주에 비하면 제한된 에너지 소스잖아요. 그럼 힐러에서 에너지를 수혜자한테 주면 여기서 에너지가 가면 자기는 탈탈 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힐러도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치유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 하고 나면 에너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2명, 3명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2명, 3명 하고 나면 에너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힐러는 다른 사람 힐링해주다 자기가 고갈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힐링의 대전제는 뭐냐면 현재하는 우주의 보편적인 에너지가 힐러라는 채널, 통로를 통해서 수혜자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힐러는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근데 힐러가 자기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힐러는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럼 차크라 교육 때 스스로 밸브를 여는 것도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 힐링의 기본 원리를 다 알려줘요. 네. 근데 너가 신념 체계에서 아직은 전문가가 저를 치유해 주는 게 저는 편해요. 그게 저한테는 행복해요라고 하면 그 신념 체계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면 굳이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받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친구는 힐러가 해주면 되고요. 그게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힐링을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보편적인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걸 알면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럼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렇죠. 그건 그렇게 열어줘야죠. 뭐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거나 맞죠.